테마 45 정책 집행의 유형. 나카무라와 스모루드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 집행을 유형화하였다. 고전적 기술 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 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22년 국가구급. 고전적 기술 자형의 경우 정책 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정책 집행자가 정책 목표를 지지하지 않을 때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고전적 기술 자형에서 정책 집행이 실패한 까닭은 정책 집행자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정책 집행자가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나카무라와 스모루드는 고전적 기술 자형의 사례로 달 착륙 사업의 성공 사례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의 실패 사례를 들고 있다. 지시적 위임 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 결정자가 정하고 정책 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지시적 위임 가형에서는 정책 결정자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자들에게 위임된다. 15년 경찰 간부. 지시적 위임 가형의 경우 정책 결정자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관리적 행위에 관한 권한들을 정책 집행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정책 집행자는 행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지시적 위임 가형에서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 집행자 간 협상이 중요하다. 22년 국가구급. 지시적 위임 가형의 경우 정책 집행자들은 정책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집행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위임받았으나 다수의 집행기관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집행 실패가 발생한 사례는 오클랜드의 경제개발사업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협상자형에서는 정책의 수단은 물론 정책의 목표까지도 결정자와 집행자 간 협상의 대상이 된다. 협상자형의 경우 정책 집행자들이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와 협상을 하게 되고 만약 정책 집행자들이 정책 결정자가 제시한 정책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응 또는 부집행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협상자형에서는 집행자는 결정자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은 복종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협상자형에서는 집행자는 결정자가 설정한 정책 목표에 동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정책 집행을 회피하고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적응적 흡수라고 한다. 협상자형에서는 집행자가 결정자의 목표에 동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자를 속이고 자원만을 확보하는 기만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재량적 실험 가형은 정보나 기술의 부족 등과 같은 현실 여건들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의 정책 집행 모형이다. 12년 국가 7급. 나카무라와 스모루드는 재량적 실험 가형을 연계관계가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불확실한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집행 방법이라고 보았다. 재량적 실험 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22년 국가구금 재량적 실험 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며 집행자들이 정책 목표의 구체화, 수단 선택, 정책 시행 등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하는 모형이다. 재량적 실험 가형은 일반 여론이나 언론기관에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 활용된다. 재량적 실험 가형에서는 정책 결정자가 정책 형성에 정통하지 않아 많은 재량권을 정책 집행자에게 위임한다. 9년 국가 7급 재량적 실험 가형은 대립 갈등하고 있는 정책 결정자들 간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 및 정책 수단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재량적 실험 가형에서는 집행자의 불충분한 전문성과 지식의 부족, 모호한 정책에서 초래되는 혼란, 집행자 측의 기만과 적응적 흡수, 집행자와 결정자 양측의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해 정책 집행이 실패할 수 있다. 관료적 기업 가형은 정책 집행 모형 중 정치가에 비해 관료의 권력이 가장 강하게 행사되는 모형이다. 관료적 기업 가형은 정책 집행자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주도한다고 본다. 20년 국회 8급 관료적 기업 가형은 집행자가 공식적 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는 모형이다. 19년 국가구금 관료적 기업 가형은 정책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22년 국가구급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보국장의 사례는 나카무라와 스모루드가 제시한 관료적 기업 가형의 대표적인 예이다. 19년 국가구급 나카무라와 스모루드에 의하면 관료적 기업 가형에서 정책 집행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즉, 집행자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할수록 정책 집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나카무라와 스모루드에 의하면 정책 집행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평가 기준도 달라진다. 목표 달성도는 정책 집행을 기술적인 성격으로 간주하는 고전적 기술자형과 지시적 위임 가형에 해당하는 집행 유형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적합하다. 능률성은 평가의 1차적인 초점이 목적이 아닌 수단에 있으므로 지시적 위임 가형에 적합한 평가 기준이다. 주민 만족도는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협상자형 집행 유형의 평가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 주민 만족도는 정책 집행에 의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여러 집단의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하며 계량화된 지표보다는 질적이고 주관적인 피드백 정보에 의존한다. 주민 만족도는 명시적인 정책 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적응시키는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정책 목표의 타협과 수정에 초점을 둔다. 수익자 대응성은 소비자 또는 고객 등 정책 수혜 집단의 만족도를 의미하며 재량적 실험 가형에서 중시하는 평가 지표이다. 체제 유지도는 정책 집행이 크게는 국가체제나 정부, 작게는 집행기관의 유지 발전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를 성공적 집행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체제 유지도는 정책 집행이
국민들의 의사, 결정자의 의도, 관련 집단들의 주장을 잘 반영하면 계속적으로 지지를 얻어 체제 유지에 성공함으로 정책 집행의 종합적 평가지표로 적합하다. 체제 유지도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료적 기업가형에 적합한 기준이지만 궁극적인 적용 범위는 한 가지 집행 유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